추정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현실에서 하는 일이 될 겁니다. 자, 앞에서는 뭐랄까 문제를 위한 문제였죠. 뭐 앞에서는 모평균도 주고 모분산도 줬어요.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그런 걸 모릅니다. 모집대나 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추정을 하는데 뭐 첫 번째 예시를 들어드린 것과 같이 뭐 예를 들어서 선거를 했어. 선거 당일에 누가 당선될 것인가 추정하는 게 바로 모평균의 추정이죠. 딱 6시에 선거 끝나고 각 방송사에서 발표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5천만 명이 투표를 했을 때 한 5천 명, 5만 명을 조사해서 발표 결과를 내는 거야. 그걸 이제 통계 프로그램 돌려서 추정을 내는 건데 그 핵심 개념은 요 3가지 정도를 좀 기억을 하면 됩니다. 일단은 모든 문제를 풀 때 신뢰도를 먼저 확인할 거고요. 신뢰도가 보통은 95%와 99%가 쓰이는데 이 말뜻 자체는 그러니까 신뢰라는 말 자체가 내가 믿을 수 있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얼마나 내 말이 믿을 수 있냐라는 거가 퍼센트로 표현이 돼 있고 근데 이거랑 반드시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항상 옆에 맞는 말만 하는 친구도 있겠죠. 보면은 항상 맞는 말만 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걔 말에는 뭔가 중요한 정보가 있을까 없을까? 없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항상 맞는 말 하는 친구가 올바른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좀 다른 얘기야. 실제로 쓸모 있는 정보가 될 것인가라는 거는 좀 다른 얘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말하는데 여러분들의 이번에 시험 점수는 0점 이상 100점 이하가 될 겁니다. 그럼 신뢰도가 몇 퍼센트야? 100%지.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말이야? 없죠. 그래서 이제 신뢰도라는 말은 믿을 수 있나와 함께 항상 유용할 것인가 좀 다른 얘기니까 같이 생각이 좀 들어가셔야겠고 표본의 크기라는 거 이미 알고 있듯이 몇 명을 대상으로 조사할 것이냐 얘기인데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 선거 끝나고 발표를 할 때 5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게 신뢰도가 높을까? 5만 명 대상으로 조사한 게 신뢰도가 높을까? 그렇죠. 앞에서 큰 수의 법칙 배웠죠. 이 n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사를 많이 추출하면 할수록 신뢰도는 높아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 풀 때 그 부등식으로 작성하는 구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뢰 구간입니다. 신뢰 구간은 보통 이 2가지 형태에 맞춰서 작성을 하게 될 것이고 이걸 발문에서 봤을 때 길이라고 언급되면 따로 계산을 들어가 줘야 됩니다. 요거 작성한 거 일단 형태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볼 건데 일단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모집단에 대한 비유로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이 모평균의 추정은 무슨 분포일 때만 가능할까? 통계의 꽃이 무슨 분포를 했어? 정규분포야. 그냥 세상 자체가 정규분포야. 여러분이 어떤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을 조사하더라도 그 데이터는 대부분 정규분포로 나옵니다. 정규분포로 추출되지 않는 거는 뭔가 내가 데이터 추출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야. 그럼 정규분포라고 했을 때 모집단에 대한 그래프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X에 대한, 즉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에 대한 정보가 있고 여기 모집단이 딱 가운데 위치에 있을 거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정규분포로 예시를 들기 아주 좋은 게 IQ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꽤 똑똑한 편인 건 알죠? 우리나라 학생들 진짜 공부 잘하는 편이야. 수학 올림피아드 나가서 국제에서도 항상 뭐 이런 데서도 한 전국 3등, 세계 3등 안에도 들고 그 학업 성취도 평가 같은 것도 매년 조사를 하거든요. 영국이나 미국에서 기관에서 조사를 하는데 싱가포르였나? 아마 거기랑 좀 1, 2등을 다투는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 진짜 공부 잘해. 국어 해석하는 것과 수학 문제 푸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그럼 이제 이거를 세계라고 생각해봐. 우리나라는 어느쯤에 위치하는 거야? 요즘에 위치하는 거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의 저기 어디 뭐 부룬디 같은 세계 최빈 국가로 가보자. 거기엔 교육이란 게 있을까요? 거긴 학교조차 못 다녀. 거기에는 학교를 못 다니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어디 가면 저 이제 시리아 같은 데 들어봤어요? 맨날 싸운 데 있잖아. 거기는 14살 되면 책가방 매는 게 아니라 AK-47을 메고 어디 전쟁터로 나가야 돼요. 그런 애들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못 하겠죠. 예를 들어 시리아가 이때쯤에 있는 거야. 뭐 미국은 이때쯤에 있겠고 중국도 이때쯤에 있겠고 그러니까 평범한 중진국들은 이쯤에 있겠죠. 멕시코. 그래서 IQ를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 내가 이제 추출을 한다는 거는 각 국가별로 조사를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뭐 방금 예를 들었던 부룬디를 조사를 했어요. 아프리카 최빈국을 조사했는데 뭐 교육이란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나왔다고 칠게요.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할까? 멕시코라고 할게요. 여기 멕시코의 IQ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 멕시코 뭐 적당히 잘 먹고 잘 사는 적당한 국가니까 뭐 교육도 이 정도로 이제 돼 있고 마지막으로는 한국입니다.
이게 한국의 신뢰 구간이 이 정도로 작성됐다고 치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표본 1, 2, 3가 추출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작성된 구간이 있다는 건데 비교를 해볼게요. 인류 IQ 평균이 몇이죠? 100으로 고정돼 있어요. 그거는 약속을 한 거야. 근데 막 조사를 했는데 한국의 IQ가 이 정도로 나왔어. 그럼 한국의 IQ 평균이 몇 정도라고 얘기할까? 다 물어보면 120 이하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죠. 이 정도 됐다고 칩시다. 실제로 학업 성취도에서는 이 정도 나온다는 거야. 그럼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이 전 세계의 IQ의 평균, 모평균 IQ 100이 한국의 집단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왜? 매우 특수한 집단이니까. 매우 똑똑한 집단이니까. 근데 보면은 웬만하면 전부 다 들어가긴 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신뢰도로 얘기할게요. 내가 전 세계에 존재하는 200 몇십 개의 나라 중에서 100개의 국가의 학업 성취도를 조사를 했어. 그럼 신뢰도가 95%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100개의 국가 중에서 95개 국가에 그 구간이 있을 거 아니야? 무슨 구간? 신뢰 구간. 속에 뭐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야. 모평균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판단하는 게 신뢰도입니다. 100개 국가를 조사했는데 그중 95개 국가의 신뢰 구간 안에 IQ 100이 들어가 있다면 이거는 신뢰도 몇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95%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실제로 아마 더 높긴 할 겁니다. 예, 웬만하면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신뢰도가 뭘 하는 건지 이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신뢰도라는 단어를 이해하세요. 내 말이 얼마나 믿을 수 있냐 이걸 말하는 거고. 자, 예시를 좀 바꿔볼게요. 이제 95%의 예시였고 IQ 말고 키를 예시로 들어보자. 자, 우리나라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예, 새로운 대통령께서 통계청에 주문을 합니다. 통계청장도 새로 뽑아서 통계청장한테 요구를 해요. 통계청 자체가 통계학자들 뽑는 집단이야. 통계청에다가 야 우리나라 그 5천만 명 키 평균 몇인지 구해와. 대통령이 주문했어. 통계청장이 열심히 일을 해. 직원들 한 달간 굴리면서 전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제 통계청장이 한 달 뒤에 대통령한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예,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키 평균은 130 이상 200 이하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합니다. 신뢰도 몇 %야? 100%야. 근데 대통령이 이런 보고를 받으면 좋아할까? 아니겠죠. 그날로 바로 이 사람 자르겠죠. 이게 바로 믿을 수 있냐랑 유용한 정보인가에 항상 반대되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어떻게 대답해 정상이야? 뭐 남녀를 다 합치면 뭐 요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정보겠지. 그리고 더 의미가 있는 정보이려면은 우리나라 남녀를 다 평균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 한민족의 그 키 평균이 대충 168.2 이상 168.5 이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 그럼 대통령이 아주 흡족해 하겠죠. 이게 바로 통계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이렇게 내려올수록 신뢰도는 높아지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신뢰도, 믿을 수 있는 정도가 높아지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이 구간이 좁아질수록 떨어져. 틀릴 가능성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신뢰도가 떨어졌어요. 신뢰 구간이 어떻게 되면서? 신뢰 구간의 길이가 짧아지면은 신뢰도가 떨어졌죠. 이때 주의할 점. 표본의 크기가 바뀌면 안 됩니다. 5천만 명에서 갑자기 1,000만 명이 사라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n이 고정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거 괜찮아? 그래. 그러면은 이제 n을 좀 바꿔볼게. 신뢰도를 다시 신뢰 구간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얘기한 건데 이건 더 쉬운가? n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를 들어서 50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평균과 5천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평균은 어느 쪽이 더 믿을 만해? n이 높아지면 신뢰도가 어떻게 된다? 높아집니다. 다시. 이거 좀 어려운 개념인데 그 주제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 신뢰도가 아니라 뭐야? 유용한 정도가 어때? 유용한 정도가 높아지니까 신뢰도는 낮아질 수 있어. 방금 이렇게 내려온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명 조사를 했을 때 이 정도였다면 5천만 명 조사를 했을 땐 이 정도로 한번 추출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일단은 신뢰 구간과 신뢰도의 의미를 어렴풋이 알려준 건데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려면 계산을 하셔야 되잖아. 계산을 하려면 숫자를 2개를 외워야 됩니다. 자, 숫자 2개 외우러 가볼게요. 일단 문제에서 제시되고 있는 거는 95%와 99%야. 95% 하면은 1.96이라는 숫자를 외워주고 99%라는 말이 나오면은 2.58이라는 숫자를 외우시고 이것은 신뢰 상수로서 이거 2가지만 일단 외우고 있으면은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평가원에서 문제를 제시하는데 1.96과 2.58을 언급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교육과정상 여러분이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하지만 뭐 90%나 이렇게 좀 예외적으로 나온다면 문제 맨 뒤에 달려 있을 겁니다. 신뢰 상수가 있다고 치자. 그럼 이제 그 교과서 이제 개념 보자. 노란 박스 보시면은 뭔가 부등식 있죠, 부등식. 이제 실제로 그 계산을 어떻게 수용하는가 볼 거야. 나는 지금 누구를 추정한다? 뭘 알고 싶다?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은 거야. 모집단에서 일단 모평균을 구해보고 싶다고 치자. 모평균을 추정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M이 추정을 한다는 거는 몇 이상 몇 이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활용하죠? 무슨 집단의 정보를 활용해서 추정하죠? 표본 집단을 활용합니다. 표본 집단의 평균을 뭐라고 했죠? X바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럼 X바가 있을 때 여기다가 뭘 뺍니다. 근데 이거를 무지성으로 외우시면은 다음 주에 기억이 안 나요. 일단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적혀 있을 거야. 여기도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적혀 있을 거야. 이거 옆에다 다 주석 달아놔. 이거 표본 평균이라고 주석 달아놓고 이거는 뭐죠? 표준 편차. 누구의 표준 편차? 루트 n분이니까 표본의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자. 이거의 의미를 단박에 이해할 수 있게 옆에다 그래프를 하나 그릴 거예요. 자, 정규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위에 공간이 있나? 위에 공간에다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드릴게요. 자, 같이 따라서 그립시다. 이것은 표준화를 하기 전 단계라서 표준화를 하고 나서 보면 이제 Z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표준화를 했다고 치자. 정규분포니까. 표준화했어. 평균이 몇이 된 거지? 0이 된 거죠.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96이라는 신뢰 상수는 바로 표준화되었을 때 경계의 기준 숫자가 됩니다. 마이너스 1.96 여기는 플러스 1.96. 자, 그래서 결론이야. 이 넓이가 몇이라는 얘기죠. 신뢰도 95%는 저 넓이가 0.9라는 얘기가 신뢰도 95%의 계산입니다. 표준화했을 때의 이 넓이가 0.95가 된다라는 게 신뢰도 95%의 의미야. 자, 그럼 실제로 표준화 바로 들어가 볼게요. 결국 마지막에 풀어야 되는 거는 얘를 표준화하는 문항이 될 텐데 여기에다가 싹 다 뭘 빼면 되죠? 뭘 빼요? 전부 다. 뭘 빼면 되겠어? 무슨 평균을 빼면 돼? 그러니까 원래는 뭘 빼야 돼? 표본 평균을 빼야 되지, X바를. X바, EX바를 빼야 되지. X바의 기대가, expectation X바. 근데 그게 뭐야? M이야, M. 그래서 그냥 M을, 그러니까 여기 양변에다가 이걸 뺄 건데, 이게 M이잖아. 그냥 생각해보면, 그죠? M을 싹 다 빼봐. 빼는 거 천천히 내려가서 보여줄게. 자, 봐봐. 내려온다, 이제. 일단 빼기만 했어. 자, 그럼 모평균 M을 뺐으면 그 다음에는 뭘 나누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나누죠. 나눠볼게요. 양변에다가. 요거를 통째로 나눠서 내려오시면은 X바 빼기 모평균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근데 얘는 그냥 숫자 1.96. 얘는 아까 0이 됐잖아. 뭐 0은 0이잖아. 그리고 여기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 X바 빼기 모평균 M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1.96.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얘 뭐죠? 한 글자로 뭐죠? 한 문자로 뭐야? Z야. 표준화된 정규분포의 확률 변수 Z야. 앞에서 하던 거잖아. 자, 그래서 결론이야. Z 빼기 1.96. Z 더하기 1.96. 확률 앞에다 씌워. 이거의 확률이 신뢰도 95%니까 몇이다? 0.95다. 이거 의미를 어떻게 이해한다? 이렇게 이해한다. 그래서 뭔 계산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가세요. 여기에 1.96 옆에 왜 루트 n분의 시그마가 곱해져 있냐? 생각 없이 외우지 말고 그냥 외우면 이제 시그마는 또 헷갈리잖아, 위아래. 이 표준화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워주는 거구나. 정리 한 번 더 쳐. Z가 1.96 이하면서 마이너스 1.96 이상인 확률이 0.95라는 넓이를 저렇게 갖는다라는 말이잖아. 여기까지 연결 다 괜찮아요? 표준화까지? 이런 표준화 과정을 거치는 와중에 그 준비된 식을 실내 구간으로서 외워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부등식이 네 글자로 실내 구간이다. 실내 구간은 어떻게 작성하냐? 일단 표본 평균 X바가 필요합니다. 문제에서 줄 거야. 몇이라고 숫자 줄 거고 추출된 N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100개 추출했으면 여기에 100 넣으면 되는데 없으면 그냥 N을 두시면 돼. 일반적으로 시그마는 줍니다. 시그마가 뭐죠? 모집단의 표준 편차죠?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현실에서는 원래 모르고 있으니까. 여기도 약간 그 문제를 위한 문제로서 시그마는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1.96을 실내 상수라고 외우면 됩니다. 어차피 두 개 중에 하나야. 1.96이냐 2.58이냐. 그래서 이렇게 실내 구간을 작성한다면은 이 실내 구간을 스스로 작성을 하시고 그거를 표준화하는 과정까지 완벽히 연결해서 마지막에 이 Z 표준화된 그림에서 이 넓이가 0.96이 된다까지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이 단원이 뭘 하고 있는지 의미가 와닿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 표본 평균 계산할 때는 기술만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느 정도 이해가 좀 필요해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한번 0.9로 이해를 해보시고 이러한 정보가 이제 밑에 하나 더 있죠. 2.58이라는 것도 일단 그림을 하나 더 그릴게요. 그 밑에 공간에다가 똑같이 자 표준화 되었을 때 그 Z가 Z죠? 자, 표준화 됐죠? 평균 0이겠죠? 2.58은 좀 더 가셔야겠지. 마이너스 2.58이 이쯤이다. 그리고 플러스 2.58이 이쯤이다. 그러면 여기 넓이가 0.99라는 말이 되는구나. 이게 바로 신뢰도 99%의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표준화된 상황에서 그래프를 통해서 이 신뢰 구간의 목적을 이해를 했고요. 형광펜 준비하세요. 내신에서 이제 선지, 참거짓 따지는 거 나올 때 항상 나오는 발문이 있죠. 맨 밑에 있는 참고 다 밑줄 치겠습니다. 가장 밑에 있는 참고 보세요.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부터 쭉 다 강조 표시해놔. 그냥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의미를 이해하라는 거야. 아까 IQ를 통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드렸다. 봤을 때 이 집단도 꽤 특수한 집단에 속해요. 시험 보면은 사실 뭐 개념 수업이 긴 편이 아닌데 점수가 꽤 잘 나오는 편이라서 여러분도 이제 저 정규분포로 비교하면은 저 상위 그룹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랑 좀 다르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두 가지 그림 한번 그려놓고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돼 있죠. 이제 길이의 동그라미. 요거는 그냥 길이라는 얘기니까 길이라는 건 그냥 항상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큰 수에다 작은 수 빼면 나오는 거 아니겠어? 길이에다 이제 한 글자만 적어놔. 길이 구할 때 표본 평균 X파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어차피 뺐으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 했을 때 표본 평균 X바를 알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여기 오른쪽 경계에다 왼쪽 경계 빼면 어차피 X바는 없어지잖아. 결국 그럼 그건 어떻게 계산됩니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의 2배가 되겠죠. 저게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했을 때 계산해야 되는 식입니다. 발문이 실내 구간의 길이가 몇 이하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결국은 신뢰 구간을 작성하면서 다 풀어주면 되지만은 외워두면 계산이 좀 빠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추정하는 게 무엇인지 다 이해를 했고요. 자,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필수예제 5번. 자, 문제 읽으면서 그 표시하라는 데 표시하고 분석하는 법 같이 배울게요. 전국의 고등학교 야구 선수 공 던지기의 기록은 평균이 M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M에다 동그라미 쳐. 스몰 m은 보통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 문자죠? 무슨 평균? 맞아. 그럼 M에다 동그라미 치고 위에다 뭐라고 써놔. 모집단에 대한 정보입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모집단을 언급하면서 시작해요. 자, 근데 이제 고등학교 야구 선수 100명을 임의 추출하여, 자, 100명에도 동그라미 치셔야겠죠? 100명이 뭡니까? 표본의 개수입니다. 모집단에서 추출을 내려간 거야, 100개를. 사실 다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100명만 조사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서부터 하는 말에 X 누구에 대한 얘기가 되죠? 바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표본 집단에 대한 얘기.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다. 자, 10이라는 걸 어떻게 쓸까? 10이라고 쓸까? 아니면 다르게 쓸까? 위에서 그거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표준 편차? 안 알려줬지. 자, 이거 엄청 어렵다. 표준 편차가 10이라는 게 무슨 분산을 얘기하는 걸까? 무슨 표준 편차를 얘기하는 걸까? 여기가 그 현실이랑 좀 다른 포인트를 했잖아. 원래 우리는 모집단의 분산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를 위한 문제다 보니까 정보를 어느 정도 주고 시작하는 거야. 그죠? 10이라는 게 시그마입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거야. 왜냐면 현실에서 원래 모르고 있으니까. 12에 동그라미 쳤으면은 시그마라고 써놔. 현실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저걸 원래 모르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대부분 이걸 줍니다. 그래서 이제 n이 100이라 했으니까 뭐 10분의 12가 추출된 집단의 분산이 되겠죠. 표준 편차. 자, 그래서 이제 계산합시다.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쓰래. 자, 써볼게요. m을 추정하니까 일단 항상 가운데 모평균 m을 둬. 어디 m이 몇 이상 몇 이하에 걸쳐 있을지 한번 추정을 해보자 라는 거죠. 자, 이때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게 x바 표본 평균입니다. 표본 평균 몇이라고 제시됐죠? 70입니다. 앞에다 70을 씁니다.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할 거야. 자, 신뢰도 확인할게요. 몇 퍼센트를 했죠? 95%. 마지막에 보세요. 0.95라는 숫자 옆에 1.96이라는 상수 확인했죠? 1.96을 들고 옵니다. 옆에다가 곱해야 되는 숫자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요. 현재 둘 다 나와 있습니다. 시그마는 12, n은 100인 관계로 10분의 12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부등식을 작성해주면 이게 바로 신뢰 구간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신뢰 상수를 2.58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야. 계산 그래서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시 한번 좀 질문해 볼게. 표준 편차 12가 지금 문맥상 추출한 다음에 나온 거 아니야? 그지? 문맥상 이거는 문맥상 말을 하기로 말 뜻이 모집단에 대한 정보야, 표본 집단에 대한 정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해야 돼. 아니, 얘가 말하기를 일단은 추출한 다음에 문장이 들어왔으니까 여러분이 이해한 대로 문맥 순서상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을 한번 추출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분산 S제곱, 표준 편차 S가 있겠는데 그거는 원래 모 분산이랑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n이 충분히 크면은, 그러니까 충분히는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문제가 출제는 다 충분히 큰 거야. n이 충분히 크면은
표본 집단의 무슨 숫자? 분산을 마치 뭐처럼 취급할 수 있다? 모분산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게 개념의 핵심이야. 이거 대부분 통계 배워도 몰라요. 이 개념을. 교과서에서 이렇게 약속을 했어. 이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말이야. 사실상. 문제가 출제되면 다 전부 다 n이 충분히 큰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표본 집단의 분산을 문제 풀 때만 현실과 약간은 다르게 모분산으로 취급해서 쓰겠다라는 거야. 일단은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닌데 물어볼 수는 있어. 자, 이 문제 계산시켜놓고 자, 그럼 이제 이때 모분산 한번 구해보세요 했을 때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런 식으로 서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교과서에서 약속해 준 겁니다. n이 충분히 크면 그냥 같이 취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안 알려줘요. 그걸 증명하려면 또 이제 통계에서 이상한 계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통계학까지는 안 들어가고 교육과정사 이렇게 취급이 된다. 이 정도로 연결성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실내국어 작성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필수 예제 6번 보겠습니다. 자, 방금 문제랑은 좀 다르게 표본의 크기 n 같은 거를 좀 가려 놓을 겁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통해서 계산을 할 것이고요. 자, 어느 과수원에서 수확하는 사과의 무게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20일. 자, 첫 번째 이거 정보 확인하시고 바로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작성을 해주셔야 돼. 모집단에 대한 정규 분포를 분석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첫 문장은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수원 전체의 통계를 얘기하는 건데 그 수확한 사과들 중에서 n개를 임으로 추출해서 자, 표본의 크기 n을 가려놨죠. n개 추출했습니다. 이제 모집단 x가 아니라 표본 집단 x바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를 경우 당연히 추출된 표본 집단도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자, 이때 한번 읽어봅시다. 평균이 몇이다? 300이다. 이거는 줬잖아? n분의 20, 루트 n분의 20 들고 가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 일단 정보를 좀 정리를 해주세요. 모집단 x와 표본 집단 x바에 대한 n을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과수원에서 수확한 사과 무게의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 구간이 나와 있습니다. 작성해 볼게요. 자, 가운데 모평균 m을 두고 필요한 정보 다 다시 불러와 보겠습니다. x바 나와 있었죠? x바가 몇이었죠? 300이었죠. 300 앞에 쓰시고 표본 평균입니다. 자, 신뢰도 95%니까 마지막에 숫자 확인해 보시면 1.96 제시되어 있죠. 1.96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합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해 주셔야 되는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쓸게요. 자, 이 문제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 제시했어 안 했어? 이 문제는 제시했어. 현실과 좀 다르게. 문제를 위한 문제다 보니까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를 이미 제시를 했습니다. 시그마를. 시그마가 20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작성했고요.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290.2라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게 몇이란 얘기죠? 9.8이란 얘기가 되겠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20입니다. 자, 계산 마무리 할게요. 1.96이니까 숫자 어느 정도 맞죠? 나눠주시면 5배가 되겠습니다. 아, 잠깐만. 9.8 몇이야? 0.98. 20배가 되겠죠? 다섯 배 맞나? 잠깐만. 5배 맞죠? 5배가 됩니다. 5. 그래서 루트 n분의 20이다. 이제 5가 들어왔고, 루트 n은 4다. 그럼 이제 n이 몇이란 얘기야? 16이다 해서 표본의 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통 저렇게 9.8 같은 거는 1.96에 뭐 5배, 10배, 20배의 숫자가 들어올 거야. 그래서 나눠주는 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표본의 크기였으니까 정답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한 문제는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밑에 이제 똑같은 구조 6-1번 1분 드리겠습니다. x바가 167이고요. 모평균 그리고 모표준 편차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표본의 크기 n을 구하세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64 나오면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제곱수 64 확인하시고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필수예제 7번 들어갑니다. 자, 7번 문제 논술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문장은 무조건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다. 보시면 이제 모평균은 몰라요. 근데 모표준 편차는 현실과 좀 다르게 제시를 해줬습니다. 정규분포로 정보 작성하겠습니다. 모평균의 은 모르겠고 문자로 두시고 표준 편차가 10이다. 시그마가 10임을 알려줬습니다. 이때 추출을 할 건데 몇 명인지 안 알려줬거든요. 표본의 크기를 n개로 잡겠습니다. 추출을 하셨고 표본 집단에 대한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게요. 추출된 표본 집단 X바도 당연히 모집단을 따라서 정규분포를 따라주겠고 이때 읽어보니까 표본 평균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상관없어요. 길이를 구할 때는 몰라도 괜찮아요. X바는 몰라도 분산만 알면 되지 뭐. n분의 100 이렇게 표본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뭘 구하라고 했냐? 문제를 받아보시면은 신뢰도 95%로 모평균을 추정할 때 길이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바로 작성할게요. 뭐 부등식 쓸 필요 없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바로 써주시면 되는 거야. 거기에 2배를 하신 길이라는 건데 그 길이가 이제 몇 이하냐면 2.8 이하가 돼야 합니다. 작성 끝났죠? 바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시그마 10입니다. 바로 대입할게요. 계산할게요. 2 곱하기 19.6을 2.8로 나눠주시면 그게 바로 루트 n의 최소값이 됩니다. 자, 이제 약분을 하고 잘 나눠주면 될 것 같은데 몇 배냐 이게. 제곱수 나오겠죠? 간단히 좀 정리를 해주시고 7배네요. 7 곱하기 2니까 14. 제곱하는 순간 n의 최소값이 나옵니다. 몇이냐? 196개가 되겠습니다. 아, 196개 이상은 조사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결론이 나왔고요. 196을 그냥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최소값을 구하라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196개를 조사했을 때 실내 구간의 길이가 2.8이 딱 된다는 거지. 그럼 196이 아니라 500을 조사했을 때는 실내 구간의 길이가 2.8보다 짧을까요? 길까요? n이 막 커져요. 많이 조사를 해요. 많이 조사를 할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는 짧아지죠. 그 말은 그 정보가 쓸모 있는 정보야? 쓸모 없는 정보야? 쓸모 있는 정보야. 아주 유용한 정보라는 거야. 여기까지. 자, 개념 정리를 하시고 필수형 풀이 마치고요. 숙제를 일단은 내드리긴 해야 돼요. 검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마지막이다 보니까 이제 톡으로 좀 검사를 할게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끝까지 다 풀어서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회차 동안 수고도 많으셨고요. 네,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